이번 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가 확정이 되면서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초재선 소장파 의원의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물러나라 했죠. 제 친한계 의원들을 8명. 이제 제명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재신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네, 국민의힘 내 상황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저항이 꽤나 거센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측된 상황이고 지도부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뭐 2월 첫째 주 정도까지, 다음 주까지 아마 저는 갈 거라고는 봐요. 네. 근데 결국 저는 이걸 이렇게 택한 이유가 설 밥상에 정리된 좀 이슈를 올리겠다고 생각한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저렇게 전직 당대표를 그 당을 떠나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제명까지 하는 게 맞나?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윤리위가 결정을 권고했고 지도부가 거수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존중해야죠. 권력을 위임받은 당의 최고 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당원들은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 이슈를 정리하고 이제 빨리 선거로 나아가려는 지도부의 어쨌든 고육지책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정쩡하게 한동훈과 이렇게 봉합해서 가서 지지층이 계속 양분돼서 내전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라리 선거를 앞두고는 빠르게 중원으로 가는 좀 턴을 통해서 스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코어 지지층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당의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당에서는 격렬하게 의원들이 뭐 재신을 묻자 하겠지만, 재심이 약간 중간평가적 성격인데 당원 당규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정치적인 저는 레토릭이 뿌리기 때문에 의원들은 반발하겠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지금 이렇게 되려면 지도부가 최고인데 사퇴하면서 이 지도부를 형해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친장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 논의가 불급을 하다가 결국 당원들은 이렇게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이렇게 재심 등등 거칠게 하지만 빨리 좀 선거 전략을 좀 말하자면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걸 내놔라. 이렇게까지 자꾸 당이 우경화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가 이걸 얼만큼 수렴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장 대표가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드러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4일 날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당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주 정도 설 연휴가 남은 건데 그 전에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 걸로 보고 다만 4일에 장 대표가 어떤 비전과 어떤 선거 전략을 또 내놓을지 그건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장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하게 무자비하게 무대뽀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제명 강행했는데 친한계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장동훈 대표 사퇴 요구했던 16명 현역 의원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친한계 당협위원장도 지금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훈 대표가 한동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세력까지 완전히 쳐내는 이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당에 있는 이른바 비당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활적으로 아마 반발하고 저항을 하고 내부 투쟁을 벌일 것 같다. 근데 정말 국민의힘은 블랙홀 상태,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봅니다. 인천 유정복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제명 사태를 계획으로 했던 자폭, 자멸, 자해 이 길로 들어섰다. 이게 내전이 들어섰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자멸의 길로 지금 당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혼란을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여권은 대통령이나부터 민주당은 상당히 해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악재가 많았는데 그동안 지금 뭐 강성우라든 이해운 낙마 사태라든 여러 가지로 악재가 지금 수탁이 많은 이걸 전부 어떻게 보면 다 이 사태가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한 사람 뭐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를 3번 구했나 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 악재가 소환했는데 한동훈 사태가 다 모든 걸 다 쓰나미처럼 덮어 가버렸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야권은 정말 지방선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왜 빠져들까? 이후 여러 가지 뭐 외연 확장 시나리오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 내리고 확장하다가 기본 골격은 뼈대는 핵심적인 극우 강성을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그 원칙이 확고하거든요. 이건 뭐 무늬만 외연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는 뭐 내일 모레부터 당장 상당히 국민힘이 중도 외연 확장 전략에 제수를 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과정이나 이런 전국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쯤에는 내홍이 잦아들 것이다, 아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한편 당 대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당권파가 불리는 인물들이 이제 오 시장의 발언에 반발을 하면서 그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일종의 경고성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 당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경고성 발언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독점적 지위 같은 경우는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 군데 16개 광역시도지사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데 내줘도 서울시장 이기면 지방선거 이긴 겁니다. 서울시장 지면은 참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도혁 대표의 체제도 서울시를 수성하느냐 못하느냐에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장도혁 지도부가 어쨌든 6월에 이 선거를 통해서 아마 재신임을 그때 아마 요구받을 텐데, 근데 서울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내치면서 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제 그 당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룰을 바꿔서 당원 70과 여론조사 30은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더 당 지도부 입장이라 저는 오 시장이 어쨌든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 그다음에 에펠탑 효과, 우뚝 서 있는 높은 인지도, 주목도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장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서울시라는 게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중원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소비력이 높은 이런 얘기를 좀 해놓고 본인이 일종의 정치적으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어요라는 흔적을 좀 남기는 과정이 아니었겠나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관건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만일 후보로 나선다면 그런 정치적 환경 조성을 당이 얼만큼 지금 인물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향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좀 경고에 불과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에는 큰 어떤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완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원외위원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기 이제 선봉에 나서겠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극우 유튜브 고성욱 씨가 뭐 한동훈 다음은 뭐 오세훈이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표적으로 화살이 공개 표성이 날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위 사람은 불가피한 한동훈의 어떤 단계 문제만을 갖고 제명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 전체를 축출해버리고 우클릭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제 그게 반쪽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수부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대책 전략들 시나리오들 이제 속속들이 내놓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장동영을 중심으로 한 구구파, 이를테면 뭐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박근혜 지지 세력, 뭐 이런 뭐 아스팔트의 뭐든 종교 일부 보수 종교, 극우 종교성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당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 내 다수의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반
장동욱 대표로 장동욱 사퇴 운동을 점점 더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을 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인재 영입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는 어떤 단계로 접어든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분위기가 여전히 바뀌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해 격가지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인재영입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친윤 인사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당히 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뭐 청년, 뭐 노동계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도 과감하게 복원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실질적으로 공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축 세력이 말하자면 이제 장동욱 대표 모든 걸 주도한다면 다른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선거 과정 제일 중요한 게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장동욱 대표를 위한 최고위원회 9명 중에 어떻게 보면 7명이 이번에 보면 확실하게 친장동욱계인데 이후 나머지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할 때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기권하고 나머지 7명이 장동욱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강성 이 우파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친한계 의원 초재선 소장파 모임의 어떤 파이로 봤을 때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의원이 80여 명이 된다고 해서 지도부가 조금 관망하는 모습인 것인지 일단은 뭐 오늘 오후에도 이 친한계에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하고 다음 달 초에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잠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잦아들 거라고 보시는지 지도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큰 단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그럼 무력화시키면 비대위가 들어서는데 그 비대위가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이 더 혼란에 빠져들죠. 그래서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결정을 보고 우리가 일단 따라주자. 그리고 대신 이 온전하게 책임을 갖고 당신이 선거를 치러라. 6월 선거 치러보고 그때 성적을 못 받으면 당신도 책임져라.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당이 이제 좀 말할까 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분위기 혁신도 좀 이룰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저렇게 외부에서 압박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 나갈 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분간 침묵과 휴지기 속에서 냉정하게 앞으로 자기가 그럼 어떤 정치 서사를 써나갈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지 지금 섣불리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로가 양측이 화라산처럼 맞붙는 것 같지만 빠르게 저는 어쨌든 휴지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귀를 할 것이냐 방식에 대한 예측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뭐 개항을 대구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동훈의 처지를 보면 이렇게 눈보라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만은 사실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따뜻한 방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질문하신 건데 지금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부산, 대구, 뭐 인천, 뭐 여러 가지 소속 출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제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본인 이제 주변에서는 세 군데 나가서 뭔가를 한동훈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 감히 누가 국민의힘에 맞설 수 있는 맞상대가 누가 있겠느냐. 자객을 보낸다라도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한 우파 유튜버 그런 얘기도 하다. 자객이 왜 없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있다. 아주 맞붙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마할지 그래서 자객 간판 붙을지 그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바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보수 진영이 두 쪽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본인이 앞장서야 되는 이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일단 제명은 당했지만 여전히 당 내에서 안팎에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팬덤도 있고 이 팬덤은 모아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중도의 구심점, 중도 보수 정치의 구심점으로 확실히 각인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 비바람을 넘고 6월 지방선 끝나면 상당히 의외로 한동훈의 부활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그 관건은 한동훈이 정치력이나 친화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가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소속 출마 자체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어떻게 저도 그렇게 보시나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적 센터 본능이 너무 강해서 어떤 사안마다 어떤 선거마다 다 이렇게 그 출마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좀 그런 걸 쉬고 본인이 좀 가라앉히면서 또 다른 한동훈의 모습, 또 말하자면 그동안의 한동훈의 모습 아닌 다른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오히려 긴 정치 인생에 호흡이 있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까지 나오는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정말 괴롭기 짝이 없죠. 아. 예,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오늘 나온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우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의원총회는 그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네. 따라서 현재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 107명이기 때문에 예. 11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원총회는 소집해야 된다. 예,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가 소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의원총회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라라는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강력하게 개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예.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자라는 네. 그러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재신임 투표는 저희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에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재신임 투표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재신임 여부를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닌 만큼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신임을 해야 될런지 이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물을 것이냐, 아니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냐, 아니면 전 당원에게 재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과 절차를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일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재신임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초래될 수 있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양상. 그래서 과연 이 재신임 투표가 과연 적절한 방식이냐에 네.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의원총회가 소집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재신임 투표 여부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크게 의미 있는 일일까 싶습니다. 뭐 그 친한계 의원 16분이 입장 발표를 하고 뭐 사퇴 요구도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맞지만 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개선하거나 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선거 체제로 전환하려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의중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지난 2024년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1년 내내 사실 그랬습니다. 뭐 비상식적인 일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요. 대선 후보 교체 시도도 그렇고요. 이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정당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겁니다. 현 대표가 전임 대표를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이유로 해서 제명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는 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종훈 전 대표나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당의 전반적인 목소리가 사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거에서 불리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정도의 우려나 걱정뿐인 것이지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당권파가 걸림돌 또 고름이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제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장동혁 대표 내지 또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긍정적 전환의 계기는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대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방선거 준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의원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원이 20여 명이고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이 한 80여 명이 되어서 추이를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도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당 네. 지도부와 친한계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80%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괴로운 심경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은 됐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대타협, 탈출구가 과연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유준상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철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상 제명을 철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제명은 제명한 대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 다만 저희 당원 당규에 그 제명된 경우 5년간 재입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재입당, 다시 말해서 복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도부나 친한계에서 이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 양측의 입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개진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재입당이나 복당이 과연 적절한 그런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같이 만나서 대타협을 이끌 수 있는 좀 탈출구를 모색해 보자라는 그런 마지막 안타까운 간절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르면 현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는 이상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돌아오겠다고는 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또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방법은 이제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번엔 징계 결정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제명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안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이라는 게 정당 내부의 분쟁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는 한은 네.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그거 역시 한동훈 대표의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건 선택지가 아닐 것 같고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통한 복귀 이 부분을 유력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그냥 두고 장 외에서 정치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 관심이
내지 또 지지자들 지지세가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가고요. 모든 이슈라든가 정치 행위들의 관심은 지방선거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어떻게든 관여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는 잊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러면 뭐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이기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복귀하고 그리고 6월 지방선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만약 패배를 한다면 당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복귀를 노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입니다. 지금 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인천 계양을, 아산, 평택인데요. 대부분 다 수도권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승부를 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다른 가능성은 대구시장에서 대구 시장 선거에 나가는 국민의힘 지역 의원이 공석이 되는 그 지역 재보궐선거를 노려볼 수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대구 시민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를 지금의 어떤 보수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역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부산도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면 재보궐 선거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부산 역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여론이 그렇게 쉽게 수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결국에 가능성이 높은 것 평택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박정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찌됐든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출하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는 계기를 만드는 선택지가 유일하고도 확실한데 당선 가능성 문제 때문에 끝까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천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저희 국민의힘이 당선될 여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지역이지만 네. 여기에 그 유이동 전 의원이 내리 3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낼 것인가? 아마 유이동 전 의원도 이쪽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후보들도 이 경기 평택을을 지금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출마한다. 지금 거기다가 황교안 전 대표까지 전 총리까지 지금 출마 선언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래서 어부지리를 해주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수성갑 같은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갑이 어떤 지역입니까?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네. 당선이 된 적이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40% 이상 득표했을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수성갑에 간다? 당선 가능성이 있을런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부산 북갑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전재수 의원과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왔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경우 전재수 의원의 그 지역구 관리를 물려받아서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지금 선택지가 없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무조건 출마해서 조국과 한동훈의 대결로 한번 구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결정이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단 당에서는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다음 타겟은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컷오프를 통해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정말 온당치가 않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제거하고 오세훈까지 제거하고 본인들 마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마치 지금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재거설이 뭐 제기된 곳 하면 이 보수 성향 유튜브, 이 고성국 TV, 고성국 씨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친한계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점을 두고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한 자리를 대체하는 분들이 이런 분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씨의 사진을 지금 당사에 걸자고 합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자유우파로 가는데 전두환까지도 자기들이 따르고 모셔야 될 정치적 지도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과는 완전히 멀어지더라도 자기들과의 생각과 고집만으로도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실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댓글 기준으로 보면 제명을 당해도 10번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에 아마 이 당 강령이라든가 이 부분과도 맞지 않는 주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가고 있는데도 네. 지도부가 아마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했던 바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유우파라는 정체성이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극단적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당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갈 것이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이나 국민들 마음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식이 있다면 똑같이 당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될 사안입니다. 저는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지도부가 처리할지 관심이 큰데요. 저는 만약에 아마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고성국 씨 같은 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정당이 되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당원 가입을 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거론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성국 씨의 영향력 당내 어느 정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 고성국 박사가 저희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유명 유튜버로서 본인의 어떤 주의 주장을 지금 계속 설파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작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이념적 지평, 정체성을 두고 상당한 지금 차이,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국민의힘이 1990년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재탄생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수장으로 있던 민정당, 그리고 민주통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해서 재탄생한 당이 민자당, 민주자유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수 내부에서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상당히 폭넓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고 예.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표면화되면서 지금 대립 내지는 갈등 양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지금 불가피한 그런 갈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끝에는 고성국 박사가 있고 또 다른 또 끝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이념적 정체성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가 출력이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 뒤에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들지 말고요. 저 제일 뒤에 계신 분들 들리시면 손 흔들어 봐 주세요. 손. 예. 다 들리네요.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훈이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8명의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당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해야 하듯 고성국은 한동훈을 제거했으니까 다음 차례는 오세훈이라면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과 윤석열 사진을 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은 대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은 장동혁뿐 아니라 비상계엄과 함께 등장해서 국민의힘을 깊은 읍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의 유령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령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겁에 질려서 혹은 내가 나서봤자 뭐가 되겠어 하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혼자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뭉치면 우리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훨씬 더 거대한 정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함성을 외치면서 우리는 두 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했듯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동료 시민 여러분, 동훈이파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듯이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멀지 않듯이 시간은 정의의 편입니다. 시간은 한동훈 편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실 거죠? 가주실 거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동진, 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 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들도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한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 이튿날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8일간의 단식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루며 자신감을 얻은 장 대표가 빠르게 결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악성부채, 짜내야 하는 고름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전 대표의 제명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는 당장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의 성찰을 주문하면서도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결국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선의 송석준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왜 제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당내 문제여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본격 전환한다는 방침.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기점으로 극도의 혼란상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들도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한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 이튿날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8일간의 단식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이루며 자신감을 얻은 장 대표가 빠르게 결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악성부채, 짜내야 하는 고름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전 대표의 제명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는 당장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의 성찰을 주문하면서도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결국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선의 송석준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왜 제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당내 문제여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본격 전환한다는 방침.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기점으로 극도의 혼란상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으로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7명이 찬성했고,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이 박탈됐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복당도 불가능해졌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견된 수순이지만 이번 징계 강행으로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최고위 결정 이후 4시간여 만에 국회를 찾은 한 전 대표는 반드시 자신은 돌아올 거라며 기다려달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채 넘지 못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집안 싸움에 빠져들며 당 지도부의 보수 재건 기치는 무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솔입니다.